정원훈 민주당 후보가 41.4%고 오세훈 후보가 33.8%예요.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오차 범위를 생각하더라도 거의 뭐 아주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도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배 소장님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일단은 오차 범위 바뀌긴 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니까 7%. 아래위를 따지면 7%인데 네.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을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전화 면접 조사니까 무응답이 있겠죠. 네. 그 무응답의 성향은 뭘까? 그래도 보수에 가까울 거예요. 네. 그렇다면 또 두 번째는 뭐냐? 서울에서 이슈는 뭘까? 그래도 한때 10몇 %를 앞서가던 거에 비하면 좁혀진 거죠. 전화 면접 조사라도. 자동 응답 조사는 좀 더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는 왕미남이잖아요. 네. 우상호 이 강원 민주당 후보는 강원지사 후보는 왕보남이고 왕이 보낸 남자고 네. 왕보남이고 네. 여기는 왕미남이잖아요. 왕이 미는 남자인데 네. 심지어는 뭐 조정식 이 정무 특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밀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수고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수고해 오셨죠.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밀어주는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아 있는 게 장특공이에요.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저는 뭐냐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네. 제도로 물어보지 말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개인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물어. 그다음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안 소유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완전 다를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겁니다. 과천에 집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내 집이 한 17, 18억은 해.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이 집이 이제 한 25년, 30년 됐으니까 노후주택이잖아요. 가야 돼, 떠나야 돼. 재건축은 그런데 10년 뒤에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신규 분양돼 있는 신규 지어진 아파트 쪽으로 한 3, 4년 또는 신규 분양으로 가려는데 20억이야. 그럼 내가 17억, 18억은 팔아야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1, 2억 보태서. 그런데 떡하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졌네? 그럼 내 돈이 얼마 될 것 같아요? 7, 8억을 세금을 내고 팔면 손해야. 11억, 12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정우김 전 의원님의 이 대사가 정말 마치 드라마의 한 대사가 팔면 손해야.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은평구는 20년, 30년 보유한 사람 부동산 안 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이른바 자이나 이런 데서 레미안에서 다 지어놓은 대단지 아파트 들어가려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거 세금 내고 나면 못 들어가요.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 저 안산이나 안성으로.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걸 다른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오세훈의 전략은 그거잖아요. 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한다. 그럼 정원호도 빨리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오세훈이 31만 원 공급을 이야기했잖아요. 숫자상으로 정부는 6만 원, 오세훈은 31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부동산이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지금 매트릭스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15개구 이상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게 경실련에서 발표된 자료를 예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대통령이 그 의제를 띄웠는데 어쨌든 여당에서 안 한다고 얘기했고 청와대에서도 정책실장이 1주택자한테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이게 이제 거주하고 각각 4%씩 총 10년간 80%까지. 그러니까 4%씩이죠. 1년에 4%씩. 그래서 총 10년간에서 80% 공제하는 건데 12억 이하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공시가로. 왜냐하면 12억 이하는 양도세를 안 내니까. 12억 이상 주택 중에서 실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가 그렇게 전체 표심을 흔들 것 같지 않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오세훈 그 공약은 윤석열도 그런 공약했어요. 이행이 안 돼. 그리고 지을 데도 없어. 그러면 저기 어디 외곽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외곽에.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를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제 빌공짜 공약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지난번에 도심에 어디 짜투리 땅까지 다 긁어서 세부 공급 계획을 세운 그 이 정부 발표안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다가 생각보다 서울에 집 가진 사람보다 집 안 가진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이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을 그러니까.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이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선거가 넘어갈 거다. 예를 들어서 네.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큽니다. 특히 네. 강남벨트, 네. 뭐 성동 이쪽 중심으로 네. 한강벨트라 그러죠. 그게 이제 총선에 영향을 받아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마포 같은 데서도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는 약간 이슈 지형이 좀 다르고 저는 그보다 네. 지금 이제 격차가 좁혀지고 격차를 더 벌리지 못하는 거는 약간 자질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약간 저도 그런 느낌. 자질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좀 지겹고 네. 너무 익숙한데 네. 어쨌든 대통령 대선 후보감이다. 그렇죠. 서울시장 할 만하다 이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4번이나 했지. 네. 근데 정원호는 아까 뭐 왕 무슨 남? 왕민남. 왕미남인 건 맞는데 네. 근데 서울시장 할 만한 인물이야? 깜냥의 예, 좀- 요 퀘스천 마크가 예, 있는 것 저도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그게 들더라고요. 꼬리 잡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주고 아니, 있는 특히나 빌라 논쟁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빌라도 그렇고 예. 그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는데 예, 컨설팅 받으세요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그러면 정말 꼭 정원호가 시장 안 돼도 되지.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예, 제가 볼 때. 예.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맞거든요. 지금 정원호 후보의 경우에 자질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지금 유권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자체가 전체 지방선거에 영향은 안 미치지만 제가 볼 때 서울에 미쳐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최근에 1년의 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가지고선 사실은 강남 3구를 묶으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풍선처럼 그 강남이 외가 아닌 다, 다른 지역이 네. 다 집값이 올라갔고 네. 웬만한 데는 12억으로 아예 접근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5억이 됐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아예 매물 자체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지금 오세훈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정원호 후보가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아 그러잖아. 너 대답을 해. 대답 없는 너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대답하라 그러고 특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잖아요. 네. 이것도 보면은 사람마다 상황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근데 그렇죠. 그걸 일방적으로 해갖고 1주택자에 영향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믿지 않아요. 왜? 이미 그 대선 때도 절대로 세금 가지고 부동산 집값 잡는 일은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세금을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오세훈 시장이 집 얼만큼 졌느냐를 가지고 지금 정원호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이명박에서 오세훈으로 이어지는 요 시점에서 소위 서울 서초구의 그 몇몇 지역, 네. 그다음에 강남구의 몇몇 지역에 소위 그걸 보금자리라 그래야 되나? 그 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주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동산을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면은 과연 민주당이 그 후보로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가? 자질에 더해서 지금, 그런 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못 살겠어요. 너무 비싸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주택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빌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빌라도 다주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빌라는 많이 짓겠다? 그럼 빌라 짓는 사람은 나중에 그거 다주택 그 양도 소득세 아니. 그게 양도세 임대사업자 증가. 네네. 아니 임대사업자 이거를- 등록하면 다 빠져나가요. 이거를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무슨 오세훈 후보의 대변인은 전혀 아닙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오세훈 후보에게는 김병민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31년까지 네. 31만 호를 착공하겠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닭공이죠. 네. 김어준의 닭공. 네. 닭치고 공급하겠다 네. 이거는 공격이 아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네. 서울에 집을 많이 짓고 싶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재건축을 꽉 묶어놨어. 누가? 박원순이. 네. 누가? 이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서울에는 풀어야 돼요. 근데 네. 풀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초과 이익 환수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걸 15년, 20년 거치로 해가지고 초과이익 한수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건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하면 돼. 네. 하면 끝나요. 게임 네. 끝. 네. 그러면 31만 원 아니라 50만 원까지 지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강벨트에 이게 지금 이 한강벨트에 다 노화된 우리가 이 서초 강남도 지금 다 어디에다가 때려짓고 있냐면 거의 40에서 많게는 60%까지 한강변에 때려져요. 네. 뷰는 무슨 뷰? 한리뷰. 이거예요. 그래서 한강 뷰를 봐야지 이게 돈이 한 3억에서 5억까지 돈이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고 빌라는 왜 안 되느냐? 네. 빌라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평창동에 있다. 와. 그렇죠. 빌라의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어디 서초동에 서리풀 지역에 있다. 네. 와. 네. 이게 되는데 빌라가 만약에 이 부동산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동네로 가잖아요. 네. 빌라를 안 불러요. 연립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또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다세대라고 불러요. 네. 또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네. 다가구라고 다가구.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빌라라는 거는 이게 이른바 자산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라는 개념의 정의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 이른바 고소득자들이 사는 빌라를 생각했다면 정원호는 no.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이른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이 역과 가까운 입지, 그 다음에 주상복합의 어떤 이 생활형 이 기반 이게 이제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빌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가 결사적으로 대통령 설득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일단 뭐 대통령은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안 한다고 뭐 논의된 바 없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뭐 완전히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재개발 재건축 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뭐 그 연한 제한도 있고 안전 진단 제한도 있고 다 풀렸습니다. 네. 남아 있는 거 하나가 이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네. 근데 그거 풀겠다는 몸집만 해도 하룻밤에 몇 억 올라요. 그냥 네, 맞아요. 목동 같은데 네, 그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오세훈도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주거정비 사업은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오세훈 시장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왜 그 여러 차례 얘기했냐?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 못 하는 겁니다.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빌라가 공급 부족의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전월세난이 있기 때문에 그 해소책 차원에서 어쨌든 민간이 이제 빌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지을 수 있는 환경 이 얘기를 한 거지. 그걸 공급 대책으로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서 풀리지 않은 의무는 수십 년간 수십만 채를 공급했는데 왜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서울의 1가구 1주택이 실현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는 많이 갖고 있고 누군가는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전제로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페널티도 없고 그 마음대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누려라는 걸 당연한 전제로 공급 부족률 얘기하는 거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데 그 통계가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왜 그 다주택 소유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주택도 주택을 어느 지역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과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이제 그 위화감을 자극하는 강남 뭐 3, 4구 네. 이런 지역의 다주택 특히 뭐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소유하고 있는 게 개인인가? 아니면 혹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택들인가 이런 거에 대한 통계부터 좀 정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또 어떤 그 자료에는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대도시든 집을 다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필요에 따라서 편안하게 임대하면서 내가 삶의 질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그러한 그 어떤 삶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 그 시장이 됐던 또는 국정 수행을 하는 정책 결정자가 됐든 그걸 할 일인데 마치 또 모든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특성이 강남 강북의 차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실질적인 정책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어떤 그 심리적인 요소를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완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그 정치 문화, 정치 가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동인 제공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지 않나. 아니, 그래서 뭐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여러 쟁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뭐 부동산 싱글 이슈로 네.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전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건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심지어 뭐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혹은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견제 뭐 여러 전선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민주당 보기에.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조금 좀 그 준비가 덜 돼 보이고 경량급으로 보이고 너무 수세적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좀 방어적이고. 네. 근데 지금 서울에 국회의원도 엄청 많아요. 그 캠프에 사람도 엄청 많아. 많죠. 그리고 얼마든지 여당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오세훈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을 통해서 대안 비전을 제시하고 이걸 주도해 갈 수 있는데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캠프는 뭐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 거의 대선급 캠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캠프는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 성동구 라인들, 맞아. 그 핵심 라인들만 지금 일을 하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별로- 왔다 갔다 해서 예, 예. 눈도장만 눈도장 찍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뭐 정욱인 조도님께서도 이제 이런 그 정치학을 연구하시면서 실제 정치학의 선거공학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캠프를 방문해가지고 캠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그 평가의 캠프의 경쟁력을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를 평가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유사한 사례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 캠프와 나경원 후보의 캠프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의 캠프가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질서정연하고 전략적인 캠프에 되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선호 의원님이나 박원순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가 안 갖추어지면은 기능 발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네. 느낌이에요. 저도 그 박원석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정원호 후보가 언제부턴가 이게 조금 기세도 조금 이렇게 죽은 느낌이고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좀 큰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지금쯤 딱 이제 전략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예. 캠프 아까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필요하다면 들여다보고 아니 캠프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속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예. 뭐 사람은 무지하게 많고 오가는 사람 무지하게 많은데 네. 알맹이 없는 데들도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해야지.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선거 지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차이를 벌리기보다 차이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뭔지를 좀 진단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도 한 몇 주 전에 들었을 때도 한 130명 정도의 어떤 메머드 캠프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아마 그 경선이 끝났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아까 우리 그 정호기 의원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는 그 포스터가 그 플랜 있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107만 원 주택 신속 공급도 있네요. 그다음에 107만 원. 대출 규제 완화한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대출이- 있으니까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야 부동산.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그럼 저런 약속을 왜 하셨냐고요 도대체. 그때는 대통령이 안 돼봐가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거 딴 얘기인데 공소 취소도 안 믿는 거예요. 공소처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아니 이제 다른 얘기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아, 예의가 없어. 방송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얘가 예, 서울시장 선거 한번 좀 여론조사가 좀 더 나오면 한번 추세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토론이 한 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지금 한 정원호 번밖에 없다면요? 법정 토론은 하게 되잖아요. 예, 한 번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방송사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 한대요. 정원호 측에서 네. 좀 거부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세하니까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아니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 100m 미인처럼 토론해봐. 이제 아. 그 자질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흥미로운 이야기 중 1992년도만 하더라도 토론은 권장됐지만 네. 대선 후보 때 네. YS DJ. 네. 그러니까 YS는 토론해 가지고는 아니야. DJ를 못 이겨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3당 합당해 가지고 민자당 이 총재였는데 네. 대처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저기 영국의 대처 수상 대처 수상한테 그 일화를 제가 기억이 나서 설명드리는 건데 대처한테 물어봤대요. 와이에스가 우체그라면 이 연설을 잘하는 게 참 궁금합니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대처가 이제 통역된 거 이제 말하면서 이게 연설이라는 거는 토론이라는 거는 잘할 수 있으면 좋지 잘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선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토해봐라 법이 어찌 되노 이러니까 벌금 좀 내고 뭐 아니면 뭐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YS DJ의 토론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기억이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DJ를 토론했다가는 못 당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도 그때는 법정 토론이 의무화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정원호도 딱 정해진 것 정도만 할 생각이 있는 거지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 아니 원래 앞선 후보는 안 해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맞습니다. DJ는 이건 여담인데 어느 정도로 토론을 잘하냐면은 네. 그 아주 오래 미국에도 톡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사 톡쇼. 그게 아마 나이트라인이었을 거예요. 테드 카프. 그런데 심지어는 본인이 감옥에서 배운 그 호남 액센트의 영어로 테드 카퍼라고 나와서 토론을 하더라고. 맞아요. 미국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참 놀라운 정치인이다라는. 놀라운 자신감이죠. 아니 근데 그거를 어쨌든 영어로. 그렇죠. 쉽지 않은 근데 건데. 그 호남 액센트야 다. 호남 액센트. 액센트로 누가 나를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또 내 영어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 장동혁 영어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옹립 누님은 제 이야기만 하면 부정적입니까? I love America.